아프면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하고 해야 돼요. 절대 아프면 안 되고. 퇴직을 하면 수익이 그건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1,00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로 그 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삼성전자 출신인데 퇴직해도 일자리 많아요. 막상 퇴직을 하니까 삼성전자라는 후광 일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네, 제 명함이 쓸모가 없는 명함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도 드라마틱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정말 가난과 그다음에 발전과 선진국의 풍요로움을 이제 다 한꺼번에 같이 다 동시에 경험한 헝그리 세대에 태어나서 퇴직할 때는 앵그리 세대가 된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1961년생 배경덕입니다. 유치원 학원에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보습 학원이나 유치원, 미술 학원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학원 운행, 차량 운행은. 그다음에 시설 관리도 하고 같이. 자, 선생님 출발 갑니다. 나나 일로 와. 어서 와. 앞에 앉아. 뭐야 그거? 아빠 반대편에 있다. 아빠 그쪽에 있다. 손 흔들어. 자, 가자. 운전을 계속 하시는데 뭐 체력적으로나 힘들진 않으세요? 이제 직업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직업의식이 있으면은 이제 술은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담배도 가급적이면 피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있다. 아플 때는 아프면 안 돼요. 결석 아프면 안 돼.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하고 해야 돼요. 절대 아프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해서 제약회사에 한 6년 근무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보험이나 이런 업종에서도 일을 했고, 또 프랜차이즈업에서 또 영업직으로도 일을 했고,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업무, 채권 회수 쪽으로도 한 4, 5년 했습니다. 현재 소득은 지금 여기 유치원에 계약한 거에 월 230?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한 30만 원 들어오니까 이번에 국민배움카드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목공하고 타일 기술하고 컴퓨터도 배웠거든요. 이렇게 장년층은 그냥 서포팅 같아. 젊은 친구들. 그래서 취업은 이제 젊은 친구들 위주로 취업을 하고 중장년층이 취업하기는 그쪽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F 때도 좀 타격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타격이 많았죠. 왜냐면 제약회사에서 퇴사해서 빌라를 하나 져가지고 이렇게 막 분양하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좀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 다 정리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업종에 또 근무를 하고 화물트럭 그 2.5톤인가? 2.4 그것도 운전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좀 어려운 시절이라 다들 뭐 힘들게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 2차 베이비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묘하게도 1차 베이비 부모가 거의 60대에 다 지금 들어가 있고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50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모가 55년에서 63년생인데요. 그 숫자가 한 705만 명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64년부터 74년생까지인데요.
그 숫자가 한 950만 명 이 정도 됩니다. 총 합쳐서 한 165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60의 중심이 사실은 이제 60년대생입니다. 60년대생들이 이제 숫자도 가장 많고 문화적 동질성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도 드라마틱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79달러였는데요. 지금 35,000달러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가난할 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었을 때 이제 퇴직하는 그 연령대가 이제 6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는 정말 가난과 그 다음에 발전과 선진국의 풍요로움을 이제 다 한꺼번에 같이 다 동시에 경험한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세대일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은 계속 개발도상국인데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요. 60년대생들이 이제 그 길을 쭉 걸었습니다. 이제 고도 성장 시기. 이때 이제 직장을 주로 다녔던 사람들이고 해서 그 앞에 50년대생, 40년대생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밌는 것이 30년대생,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이렇게 그 문화적 특징이 정말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70대, 80대의 퇴직 후의 생활을 보고 앞으로 퇴직 후에 5060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선진국, 그 다음에 중진국, 개도국이라는 이 단계를 한꺼번에 겪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성장기에 이제 삶을 살아왔고 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한 사람은 또 꽤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를 또 겪은 세대이거든요. 한참 대리 과장일 때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나 이런 큰 충격에서 잘 적응해서 도약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부의 격차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은 고도 성장기를 살아가면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부를 처음으로 축적한 세대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게 부의 축적이 양극화되면서 이제 좀 이루어졌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한 계층은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계층은 이제 기대 수명은 길어졌죠.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계속 살아 계시고 비용이 들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헝그리 세대에 태어나서 퇴직할 때는 앵그리 세대가 된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30년 근무하다가 2015년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퇴직자 대상의 강의와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이춘재입니다. 이제 퇴직은 제가 사실은 뭐 재직 중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연찮게 제가 이제 보직을 내려놓게 됐어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만 퇴직할 때가 되었지 않냐라는 무언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제 그런 그 눈치밥이 보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퇴직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부장 연봉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다. 그런 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일단 억대는 넘었을 테니까. 삼성전자 출신인데 퇴직해도 일자리 많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재직 중에 많이 들었어요. 그게 현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니까 삼성전자라는 후광, 타이틀은 일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네, 제 명함이, 쓸모가 없는 명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아무 대비 없이 난 삼성전자 출신이야! 뭐 이거 하나로 버티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안 그렇더라. 매월 들어오던 봉급이 안 들어오는 것을 그때 다 이제 느꼈어요. 상상할 수는 있었는데, 그 상상이 뭐 좀 비현실적인 거였죠. 그런데
막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생활비는 쑥쑥쑥쑥 빠져나가고 너무나 무대책으로 노후를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퇴직이라는 큰 암초를 만났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저를 감싸고 있었고, 중간에 나오면 잘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잘렸다라는 의미가 주는, 단어가 주는 어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회사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할까? 60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 사실은 재취업을 왜 하느냐에 대한 주된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과 이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차지하는데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취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비용, 부모의 간병비라든지 성인 자녀가 된 여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경제적 이유 부분이 좀 큰 부분이고. 그 한진그룹 입사를 해가지고 87년 입사니까 약 한 27년 정도 이제 대기업 근무를 마치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다른 동종 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대기업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상무직으로 은퇴를 했었죠. 임원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임원 때 받을 그 평균 수익은 거의 월 한 1,000만 원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때 한진훈이 이제 그때 당시에 거의 그 자금 사정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일종의 이제 민간 기업이지만은 국가 기업 산업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처해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보호를 못 받고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그때 2013년 12월 말에 그 임원 10여 명 사장님 포함해가지고 10분 이상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은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이고요. 우리가 60세가 정년이고 이제 큰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뭐 공무원 이런 곳은 대부분 60대는 다 지켜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빨리 퇴직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정년을 우리나라가 60세로 연장하면서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한 50대 중반 정도 돼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50대 중반 정도 퇴직을 하게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비자발적 그런 퇴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년에 이르러서 이제 퇴직하는 분들은 그건 정년 제도가 그러니까 비자발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73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0세 정년이라서 퇴직을 한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정년이라는 어떤 제도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것이지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년 연령이 빠르다 보니까 비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하다가 온종일 일을 하기에는 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하루 반나절 정도는 공부를 하고 반나절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찾다 보니까 택배를 이제 그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는 그 시간대가 제가 하고 있는 공부하고도 겸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택배를 선택을 했죠. 그 택배하면서 되게 이 낮은 자세로 제가
낮아지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주변에 일 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연배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말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한 6년 정도 제가 택배를 했죠. 초반에 한 80에서 120 정도 하다가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150 이상 수익이 발생되면서 나중에는 한 170 정도 평균 수익이 발생됐죠. 지금 1,00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로 그 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수익에 따라서 생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신입사원 때 받던 봉급 수준이 대리가 됐을 때 또 급여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또 생활 수준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만 계속 경험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퇴직을 하면은 수익이 뭐 확, 그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씀씀이를 그 수익에 맞게끔 조정을 못하면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죠. 5060이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보통 최저임금제에 해당되는 그런 거니까는 뭐 비율이 확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시급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자리들만 주로 이제 보이니까 열정페이에 해당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한테 이 일자리로도 감지덕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손에 쥐는 페이는 그것만 훨씬 못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일단 취업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취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종을 변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종을 변화시키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임금이 대략 한 40% 정도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요. 제일 큰 어려움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그전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하는데요. 그런데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조건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자기가 관련된 직종을 많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조건이 조금 열악한 이제 임금을 낮추어서 찾아가야만 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종의 종류를 또 많이 바꿉니다. 특히 관리직 같은 경우.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찾아갑니다. 뭐 경영지도사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제 주변의 사람들, 뭐 주택관리사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격증들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취업의 경로가 이제 동종에서 자기의 이제 동종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과 동종에서 이종으로 자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근로직에서 머무르는 것,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만족도가 높고 근로의 조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과제를 놓고 좀 고민을 이제 했었던 게, 퇴직하기 전에 자격증 하나는 따고 나가야겠다. 또 하나, 퇴직 직전에 책 한 권은 써야겠다. 이게 물론 이제 직무 관련된 책들이죠. 경영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경험을 많이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직무 관련된 책이었죠. 뭐 다른 그 경험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없었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면서 직무 관련된 노하우, 경험, 그 다음에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냈었죠.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그 진입 장벽을 깨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이제 봅니다. 휴식 시간에는 주로 어떤 거 하세요? 보통 이제 도서관에 이용을 해요. 도서관 이용. 마침 또 가깝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필요한 책도 보고, 자격증에 관한 공부도 하고. 지금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이 있는데, 그 상위 자격증이 특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1차는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준비 중에 있고요. 2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강대 동영학과 그 학부과정을 4년 마치면서 명리 상담 자격증을 제가 졸업하면서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디지털 그림 쪽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웹툰을 도전한 지가 한 3년 차가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디지털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한양 여대에서 그 웹툰 수업이 있어가지고 요 지역 구민들을 위한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한 2년 가까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시니어 웹툰이니까 저 나이에 맞는 수준의 수익성을 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근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 웹툰을 올려가지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금액을 받고 그것도 하나 일종의 이제 수익성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부부 2인 가구가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노후 생활비가 한 3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은 한 3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정 생활비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이것의 한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부가 혹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것. 젊을 때는 그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대부분 건강하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한 70 중반을 넘어가면은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생활비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요. 이걸 우리는 그냥 평균적으로 보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혹시 아픈 쪽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평균적인 것보다 이제 더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언제까지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확실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에서 이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느껴봤을 때 역시 돈보다는 일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점점 일에 대한 그런 애착이 좀 느끼고 자기 능력에 맞게 좀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찾은 거는 이제 여러 업종 해봤지만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종사하게 된 거는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내가 성격적으로 애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그립고 좋아하고, 체력적으로도 거의 그렇게 아주 힘든 노동은 아니고 내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좋게 일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자체가 50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있기에는 거의,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요인인데 그 중에서는 60대 중반이라도 컨디션 건강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과거에
뭐 40대, 50대 건강 상태를 아마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경제적 이유보다도 오히려 더 큰 거는 자기가 이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건강 상태가 좋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현재 저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일을 제법 오래 할 것 같은데 지금 70대 중반까지는 일을 최소한 할 것 같아요. 퇴직 이후 일의 의미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갖는 거, 그건 뭐 당연한 일이겠고, 일이 주는 그 의미, 나이 들어서 일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아직도 할 일이 있어. 이런 그 의미를 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퇴직을 하고 나서 루틴을 갖는 거, 일상 루틴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보낸다라는 측면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일을 통해서 루틴을 해결하는 거죠. 매일 내가 나갈 곳이 있다. 이거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축복받는 거예요. 일을 하는 부분을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한 70세까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결정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70세까지 정도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